자, 이제 손실보상 마지막 쟁점. 지금 손실보상 제도의 흠결과 보충에서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이요. 자, 개념은 공용침해긴 한데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공용침해입니다. 자, 헌법 제23조 제3항이죠. 재산권을 공용침해라는 것은 재산권 자체에 대해서 공공 필요에 따라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수용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 수용 사용 제한을 묶어서 흔히 뭐라 그런다? 공용 침해라고 한다. 수용 사용 제한을 묶어서 공용 침해라고 한다. 공용 침해를 갖추면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용 침해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상에 관한 요건을 결하고 있는 침해를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요. 자, 필요성은 헌법 재산권 보장 규정과 평등의 원칙 등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수용 유사 침해 범위를 적용해서 그 손실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에 헌법상에서는 공용 침해와 소위 사회적 제한이요. 사회적 제약을 구분한다.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차이의 필요성은 보상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사회적 제약인 경우에는 보상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용 침해 자체인 경우는 헌법상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한 요건을 결하고 있는 침해를 말한다. 자, 기타 손해전부와 구별하는 것은 공용 침해 자체가 위법한 겁니다. 위법한 경우. 그래서 본래의 적법한 공용 침해에 대한 보상인 본래 공용 침해와 구별된다. 그래서 공용 침해로 야기된 손실의 조절적 보상인 점에서 국가 배상, 그죠? 위법 유책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배상이 국가 배상과는 구별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이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발생되고 공용 침해 자체가 위법해야 된다. 그러나 위법한 공용 침해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결여되었다는 의미에서 위법인 사항인 경우죠. 재산권자에게 역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례는 명시적 위보하고 있다. 부정설 입장도 있고 유추 적용설 입장도 있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명시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수용 유사 침해로 보아서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나오긴 쉽지 않아요. 다시 헌법 23조 내용 보시면 3조요. 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이게 바로 뭐다? 공용 침해입니다. 공용 침해. 공용 침해인 경우에는 보상은 법률로서 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사회적 제약과 공용 침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이론이 바로 경계 이론, 하나가 분리 이론이에요. 그리고요,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럼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 모두 공용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공용 침해이면서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공용 침해이긴 한데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계 이론과 분리 이론이 그 견해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봐야 되는 게 경계 이론이에요. 경계 이론. 경계 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 침해가 별개의 제도라기보다는 서로 뭐다? 정도의 차이다. 침해의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침해의 정도가 작으면 사회적 제약인 것이고 침해의 정도가 크면 공용 침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보상이 필요하게 되고 사회적 제약인 경우는 보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경계 이론에 따를 때 공용 침해 자체는 소위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
그죠?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보상 어떻게 한다? 금전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입장이 바로 경계 이론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은 개인의 어떤 구체적 권리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하는 경계 이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리 이론이란 것은요,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헌법재판소 입장으로 보시면 되고,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자체는 서로 별개의 제도다. 별개의 제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이것은 서로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다. 질적인 차이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분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 구분을 법을 만든 입법자가 정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산권 규정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면 보다 보호 필요성이 작은 사회적 제약으로 보는 것이고, 그 재산권 규정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라면 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봐서 공용침해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용침해와 사회적 제약 자체는 구별해야 된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 입법 형식과 목적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공용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자, 분리이론은요, 헌법 규정 그대로,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보상 자체가 할 수 없죠. 그렇다고 권리 구제가 필요 없다고 보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보상 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는요, 그 자체가 뭡니까? 위헌? 위법이 되죠? 따라서 공용침해 자체를 폐지하면 된다. 공용침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권 보장 그 자체를 지키는 걸 중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존속 보장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존속 보장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경계 이론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바로 분리 이론이다. 분리 이론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보다는 재산권 보호 그 자체를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요, 기출지문이랑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먼저 볼까요?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내용 한계 설정과 공용침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하려는 이론이다. 그렇다고 하고요. 자, 존속,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무슨 말이죠? 분리이론이죠? 23조 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한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한다. 이 분리이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분리이론에서 재산권 보장 그 자체를 지키는데 이것을 못 존속 보장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리이론은 재산권 존속 보장을 더 중시한다. 네, 그래서 이 틀린 지문이에요. 존속 보장보다는 가치 보장을 강화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네,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존속 보장을 더 중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내용 규정, 수용 규정 23조. 자, 경계이론 사망의 경계로서의 의미, 이것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경계로서의 의미, 그죠? 분리이론은 전혀 별개다고 보는 거예요. 별개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요것은 좀 학술적인 대립이 있고, 요거는 이제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 학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적 침해 이론. 자, 수용적 침해 이론이라는 것은, 자, 지금 공용 수용, 수용 유사 침해. 근데 수용적 침해는 뭐다? 적법한 행정작용에
그 비정형적, 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 따라서 예측할 수 없었던 특별한 희생이 발생된 경우. 그래서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침해를 말한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인근 상점 및 장기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 방치됨으로써 계획 구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이런 경우를 수용적 침해 이론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는 판례는 존재하지, 명시적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행정상 결과 제거 청구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개념 볼까요?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있는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신이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 주체에 대해서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 회복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성질은 물권자 청구권인데 반드시 물권자 청구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권설이 다수설이다. 하지만 우리 소설 판례는 사건설로서 권한 없는 행위로 야기된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인상호 간에 있어서 동일한 법률관계와 같은 경우로 취급해서 민사소송 대상으로 본다. 민사소송 대상으로 본다. 그다음에 성질은 원상 회복성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 청구하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권, 성립 요건,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을 침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익은 제외된다. 보호가치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위법 상태를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요. 침해 상태의 계속성입니다. 침해 상태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의 문제로 본다. 그 다음에 결과 제거가 가능해야 되고 허용돼야 되고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침해자의 고의과실 과 같은 주관적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결과 제거 청구권은 공행정 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맞죠? 사실상 이익 침해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는 가해 행위의 위법, 가해자의 고의과실 같은 주관적 요건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청구입니다. 그래서 위법 상태 제거를 청구하는데 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리고 결과 제거 청구권은 뭡니까?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예요. 그래서 공행정 작용 등으로 야기된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제3자의 개입으로 생긴 결과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가령 이런 경우죠. 자, 간접적 결과 같은 경우 건축 허가와 같은 제3자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취소 소송에 승소했어요. 그래서 결과지거 청구권을 통해서 건축 허가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의 제거를 철거할 수 없다. 그다음에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된다라는 거. 그다음 사후에 합법화된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법화된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즉 뭐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위법하게 편입된 토지가 다시 적법하게 수용된 경우에는 결과제거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쟁송 절차는 자 사건으로 봐서 우리 판례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거야. 민사소송.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기출 한번 볼까요? 군무원 문제네요.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의 대상은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이다. 요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의 손해이다. 맞는 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요. 왜? 이것은 결과제거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와 다르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즉 손해배상에 있어서 원상회복 청구권 달리 자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직접적으로 야기된 결과만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가해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의 손해이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다. 그
그다음 원상회복이 행정주체에게 기대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과실이 위법 상태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에 비례하여 결과지가 청구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즉 민법상의 과실상계 규정이 결과지가 청구권에게 유추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용유사 침해, 예. 수용유사 침해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공용침해, 수용적 침해 개념 보실게요. 이건 적법한 행정작용의 비정형적, 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는 침해. 이건 수용적 침해.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은요, 재산권의 내용, 한계 설정과 공용 침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이론. 그죠? 그 다음에 공법상 결과지가 청구에 있어서 위법한 상태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의 상실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결과지거 청구권은요,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예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행정쟁송, 이제 심판, 행정소송 들어갈게요.